안녕하세요. 찰떡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크마르 대 트벤테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짧고 빠른 패스로 전진하는 데 강점이 있다. 페럿은 탈압박 이후 전방을 한 번에 바라보며 공격 전개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미난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와 슈팅을 동시에 위협하며 수비 간격을 흔든다. 웨슬리 파타티는 측면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뒷공간 공략의 핵심 카드다. 공격 시 풀백까지 높게 올라서며 박스 근처에서 숫자를 늘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트벤테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려는 팀이다. 람머스는 압박 성공 직후 박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로츠는 중앙에서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바이드만은 전환 상황에서 가속을 붙이며 측면을 공략한다. 하지만 라인이 높게 유지되며 수비 뒷공간 관리가 어려워진다. 압박이 한번 풀리면 수비가 한꺼번에 뒤로 쏠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리스크가 경기 내내 따라다닌다. 경기 흐름은 트벤테가 얼마나 압박을 성공시키느냐 그리고 알크마르가 그 압박을 얼마나 깔끔하게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알크마르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침투 패스를 선택하는 구조가 완성돼 있어 웨슬리 파타티의 움직임이 살아날수록 위협은 배가 된다. 트벤테는 압박이 풀리는 순간마다 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더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알크마르 쪽 공격 기대값이 더 높다. 알크마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레버쿠젠 대 장크트 파울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중앙 전개를 축으로 공격과 수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능한 팀이다. 알레이스 가르시아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볼을 소유하는 순간마다 전진 패스와 직접 침투를 병행한다. 테리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연계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 틸만은 이선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공략하며 박스 안 숫자를 늘린다. 측면 자원들의 오버래핑과 컷백 패턴이 더해지며 상대 박스 주변에서 수비 간격을 계속 벌려놓는다. 반면 상파울리는 투톱과 이선 연계를 통해 박스 안 마무리를 노린다.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공간 활용과 연계 플레이에서 장점이 있고 아운톤지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컨드볼 연결을 담당한다. 어비는 활동량으로 중원 커버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한다. 하지만 상파울리는 중앙 간격 관리가 느려지는 순간 박스 앞에서 이선 슈팅과 컷백을 연속으로 허용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흐름이 넘어가면 수비 블록이 빠르게 무너지는 점도 부담이다. 레버쿠젠은 중앙에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상파울리는 박스 앞 간격이 벌어질수록 수비 선택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와 전개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전술 상성과 흐름을 종합하면 레버쿠젠이 우위를 이어갈 그림이 유력하다. 레버쿠젠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볼로냐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의 침투 움직임을 활용하려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전개 속도가 떨어져 공격 시작 타이밍이 늦어지는 팀이다. 로우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연결 역할을 하지만 패스와 드리블 선택이 동시에 빠르지 못해 수비에게 재정비 시간을 준다. 프로일러는 수비 보호와 첫 패스를 책임지지만 공격 전개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선택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볼로냐는 점유율에 비해 박스 안 위협이 적은 흐름이 이어진다. 임모빌레의 움직임과 볼 전달이 어긋나며 공격 패턴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장면도 잦다. 수비에서는 전환 시 라인 복귀가 늦어 한 템포 빠른 전진 패스의 블록 전체가 무너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반면 AC 밀란은 필크루크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준다. 플리식은 볼을 잡는 순간 템포를 끌어올려 원투 패스와 전진 패스로 수비 라인 사이를 빠르게 파고든다. 로프터스 치크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과 박스를 동시에 위협한다. 수비 보호도 안정적이라 공격 후 전환에서도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교체 카드 활용까지 감안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AC 밀란의 우위가 더 분명해진다. 볼로냐는 전개 속도가 늦어질수록 공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AC 밀란은 빠른 전진 패스와 침투로 박스 앞에서 차이를 만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 흐름은 AC 밀란 쪽으로 기울어 있다.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알바세테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바세테는 수비 숫자를 늘려 공간을 좁히는 데 집중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전방 지원이 부족한 팀이다. 푸에르타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볼 처리 속도가 늦어지며 흐름이 끊긴다. 모르시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가져가지만 수비 가담 부담으로 공격 집중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잦다. 파체코는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라인이 따라 올라가지 못해 고립된다. 이로 인해 알바세테는 실점 이후 반전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빌드업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린다. 페란 토레스는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활용하며 침투 타이밍을 계속 만든다. 라민 야말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박스 안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다니 올모는 박스 앞에서 패스와 슈팅 선택을 통해 공격의 방향을 잡는다. 중원 압박과 수비 보호도 안정적이라 상대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벤치 자원까지 고려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알바세테는 수비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공격 전환이 무뎌질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박스 앞에서 차이를 만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스널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중심으로 공격의 기준점을 세우고 사카와 웨데고르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요케레스는 버티는 힘과 침투 움직임이 모두 좋아 박스 안에서 직접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사카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컷인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웨데고르는 전진 패스와 원터치 연계로 공격 흐름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아스날은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구간에서 전환 시 커버가 늦어 센터백 라인이 넓게 벌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첼시는 델랍을 전방에 세워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준비한다. 델랍은 제공권 경합 이후 세컨볼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콜 파머는 박스 근처에서 패스와 슈팅 선택을 동시에 가져가며 공격의 마무리를 책임진다. 엔소는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주며 전방으로의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한다. 수비 라인과 중원 간 간격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늘며 전술 균형이 점차 맞아가는 흐름이다. 아스날은 점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 하고 첼시는 전환에서 승부를 노린다. 아스날의 공격적인 전진이 많아질수록 첼시 역습의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세컨볼과 박스 근처 집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방 효율에서는 첼시 쪽 기대값이 높다. 첼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르세유 대 스타드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공격 전환 시 속도와 구조가 명확한 팀이다. 오바메양은 박스 근처에서 니어 포스트를 빠르게 선점하며 한 번의 침투로 수비를 흔든다. 그린우드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선택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며 전진 패스와 전환을 동시에 수행한다. 마르세유는 한쪽에서 볼을 끊어낸 뒤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개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린다. 박스 안에서는 오바메양과 이선 자원의 침투가 동시에 이뤄지며 마무리 선택지가 늘어난다. 반면 스타드렌은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과정에서 전환 대비가 느려진다. 윙백과 중앙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한 템포 늦은 수비 대응이 누적되면 컷백과 세컨볼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커진다. 마르세유는 굳이 점유를 높이지 않아도 전환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스타드렌이 라인을 올리는 순간 공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방향 전환과 컷백 패턴에서 마르세유의 기대값이 높다. 흐름은 마르세유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르세유 승리를 추천합니다.